안녕하세요. 드라마 터는 기자의 신상민입니다. 이번에 털어볼 드라마는 바로 방법입니다. 드라마 방법은 TVN에서 2020년 2월 10일부터 3월 17일까지 방송됐습니다. 영화 챔피언의 김용환 감독이 연출을 맡고 영화 부산행으로도 유명한 연상호 감독이 연출이 아닌 작가로 선보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방법에는 배우 엄지원, 정지소, 성동일, 조민수 등이 출연했습니다. 드라마는 한자 이름, 사진, 소지품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저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10대 소녀와 정의감 넘치는 사회부 기자가 IT 대기업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우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드라마 주요 소재인 방법. 방법이라는 단어는 어떤 일을 해나가거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취하는 수단이나 방식으로 흔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 사용된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뜻과는 전혀 다릅니다. 드라마에서 사용된 방법은 주술을 걸어 저주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방법이라는 단어가 고문서에도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 그냥 작가의 상상력으로만 만들어진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조선 중종 22년 어문학자 최세진은 한자 3360자에 훈민정음으로 뜻과 음을 단 훈몽자회를 지었습니다. 그 훈몽자회에 염이라는 한자가 나옵니다. 액막이 염이라는 한자인데 이 염이라는 한자에 방법할 염이라고 훈음을 달아놓습니다. 이 염이라는 한자, 요나라시기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염제입니다. 요나라에서는 군사가 출정하기에 앞서 암수 사슴 한 마리씩을 제물로 바쳐 적에게 재앙을 내려달라고 신령에게 기원하는 염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라는 한자가 제사라는 뜻이니 결국 염이라는 뜻은 다른 사람에게 재앙을 내려달라고 귀신에게 기원하는 저주인 겁니다. 방법이라는 말이 순 우리말인지 한자어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방법이라는 단어가 염이 내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는 기자 임진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임진이는 국내 최대 IT 기업 포레스트의 진종현 회장의 폭행 사건을 취재하던 중 기업 내 수상한 자회사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진실을 알리려는 계획은 기업과 유착 관계인 김주한 부장의 방해로 무산되고 맙니다. 그때 찾아온 소녀 백소진. 소진은 진이에게 진종현 회장이 악귀에 씌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팩트를 쫓는 기자 진이 입장에서는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리기만 할 뿐입니다. 자신을 믿지 않는 진이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소진은 자신을 방법사라고 소개하며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방법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사진, 한자 이름, 소지품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물론 진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장의 협박과 조롱을 받은 진이는 욱하는 마음에 소진에게 부장을 방법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진이는 부장이 기괴한 모습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서야 소진의 말을 믿게 됩니다. 이 드라마가 TVN에서 방영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장르나 분위기상 상당히 OCN스럽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간 TVN 드라마의 경우 멜로, 로코 등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작품이 많았습니다. 반면 OCN은 수사물, 스릴러 등 마니아를 타깃으로 한 작품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손더게스트입니다. 범죄에 맞서는 영매, 사제, 형사의 이야기, 스릴러, 공포, 수사물 3종 세트로 매 회마다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방법 역시 1회부터 공포 장르적 분위기가 강하다 보니 시청자들을 지리게 만듭니다.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긴 하지만 기괴하게 죽어있는 부장의 모습은 섬뜩한 그 자체입니다. 심지어 2회에는 부장이 어떤 방식으로 죽는지를 보여줍니다. 혼자서 사지가 뒤틀리며 잔인하게 죽는 부장. 사람 몸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뒤틀리나 싶을 정도로 끔찍합니다. 그러다 보니 김주한을 연기한 최병모 배우의 열연에
박수를 치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 드라마가 토속 신앙을 다루다 보니 구슬하는 장면도 자주 등장합니다. 조민수는 방법에서 진종현을 영적으로 보필하는 진경 역을 맡았습니다. 2회 엔딩에 등장하는 진경의 굽한 장면은 서늘함과 숨막히는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이 장면은 영화 곡성 민족자문팀에게 조민수가 직접 굿을 전수받아 촬영 전 10회에 걸쳐 연습을 통해 완성됐습니다. 워낙 체력적 소모가 크다 보니 리허설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앵글별로 총 5번 촬영이 진행됐는데 한 번 촬영하면 1시간 이상 휴식을 취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보통 토착신앙 하면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근데 이 드라마는 이 토착신앙을 디지털과 결합시켰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드라마에서 분신사바의 현대식 버전 저주의 습이 등장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웹에 공개적으로 저주를 걸고 싶은 사람의 사진, 이름, 사연을 업로드하는 태그놀이입니다. 방법사가 이름, 사진, 물건을 가지고 방법을 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헌데 이 저주의 숲 상당히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악성 댓글. 특히 연예인들에게 집중되는 악플로 인해 일부 연예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익명성이라는 가면을 두른 이들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남을 저주하는 무서운 행위, 근데 이걸 장난이라고, 놀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겁니다. 드라마의 제목에 헐뜯을 방이라는 한자를 사용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방법의 뜻을 풀이하자면 헐뜯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이 가지는 힘이 있다고들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고 합니다. 반대로 남에게 내뱉는 부정적인 말들은 결국 상대를 죽이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만연한 혐오로 아무렇지 않게 상대를 헐뜯는 행위, 그리고 이 행위가 어떤 식으로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게 하는 드라마가 바로 방법입니다. 드라마 초반은 이야기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내용이 허술해지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정의를 위한다고 하지만 진이와 소진이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고 협박을 하는 등 악당 못지않는 행동을 저지릅니다. 여기에 유치한 연출이 오글거리기도 합니다. 마지막 회 IT 기업 포레스트의 행사 장면은 손발이 오글거려서 보고 있기 힘들 정도입니다. 드라마 방법 제작 발표회 당시 연상호 작가는 시청률 3%를 넘기면 시즌2를 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3회 만에 3%를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떡밥을 남긴 엔딩, 방법이라는 독특한 소재 등이 시즌2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에 방법의 뒷이야기를 다룬 영화 방법 제2가 2020년 12월 크랭크업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개봉을 앞두고 후반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드라마 시즌2도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국 방법의 이야기는 아직 마침표가 찍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궁금하게 만드는 방법. 지금까지 드라마 터는 기자 신상민이었습니다.